오케이. 그러면 또 우리 마지막 남은 4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PCA에 대해서 그 논의를 이제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 PCA가 그래서 어디에 좋은 것이냐,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왜 사용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PCA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PCA가 이제 누구한테 좋으냐,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요 PCA의 원리를 좀 시각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캔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PCA로 변환하지 않는 한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살펴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이제 PCA 요 교재에서 이제 회전하고 이런 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직접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예시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2차원 데이터로 한번 이제 PCA가 정말로 이제 회전을 하는가 이런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위적인 데이터셋을 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 원리 시각화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x1을 이제 넘파이 이제 랜덤에서 그 한 1000개 정도의 이제 샘플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그죠? 그 요거를 이제 PCA의 원리를 이제 보여드릴 때 이제 형형색색으로 이제 두 개의 유형으로 이제 나눠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y 값을 이제 x1하고 이제 x2를 이제 더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특정한 스레시홀드를 이제 지정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10 by 10의 영역에서 만약에 이제 만든다 치면은 또 10바일이 이제 스레시홀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캐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1하고 x2는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치기 위해서 이제 컬럼 스택을 써가지고 x1하고 이제 x2를 합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PLT 이제 스캐터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그리고 이제 컬러는 그냥 이제 Y로 설정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컬러 맵 같은 경우에는 그냥 RGB의 이제 색상으로 이제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BWR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일단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랜드가 하나 들어갔네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요렇게 이제 반 딱 쪼개가지고 위쪽은 빨간색이고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인 이런 이제 분포를 제가 이제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실 때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랜드를 이제 쓰면 이게 그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 똑같은 건데 유니폼으로 그 명시를 이제 해볼게요. 이제 0부터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유니폼으로 좀 명시를 하면은 혹시 이제 틀리실 수도 있는 이제 부분에 이제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개를 만들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시작, 끝, 개수 0, 10, 1000 이렇게 좀 가독성을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 간략하게 쓰는 게 numpy 랜덤의 렌트예요. 렌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개수만 지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이제 1 범위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랑 동일하게 하려면 이제 곱하기 이제 10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곱하기 이제 10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늘려서 요 10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게 랜드가 있고 랜드 n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가 쉬워요. 뭐 오타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 이런 거 이제 빼먹기 쉽고 하니까는 이제 이 시작과 끝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유니폼을 그냥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y 밸류에 대해서는 이제 x1과 x2를 이제 더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어떤 의미의 이제 x1의 값이 있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x2의 이제 값인데, 만약에 이제 x1하고 x2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쪽 방향의 이제 그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더해가면서 여기 점을 이제 하나씩 이제 찍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더해서 점들을 이렇게 찍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그 y 이제 밸류가 뭐 10보다 이제 큰 경우에는 이제 1로 하고 나머지 이제 빵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 이 y 밸류가 이제 10보다 큰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10에서 여기가 이제 그 10이 되는 거거든요. 경계선이. 그래서 요 위쪽으로는 y가 이제 1 값이 되고,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0 값이 되면서 그냥 이진 분류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딱 경계선이 요 10입니다. 그래서 요 경계선도 한번 그 그려볼까 합니다. 이제 PLT 그 X 라인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0부터 이제 10까지 이제 그리는데, 슬로프를 마이너스 1로 하고 컬러는 블랙으로 좀 이제 시크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스타일은 뭐 점석 이런 거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이제 요 라인이 이제 딱 요 경계선인 거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게 y는 정확하게 이제 10인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 y가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면 현재 이제 그래프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 x축은 x1이에요. 그리고 y축은 x2예요. 그러니까 요게 y가 아니에요. y가 아니고 그럼 뭐가 y야? y는 이제 0번이냐 1번이냐 이게 이제 y입니다. 타겟 값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뜻하는 이제 y라고 하는 것은 y축이 아니고 0하고 1이라고 하는 이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이제 해왔고, 이제 분류에서는 분류의 출력으로서 이제 y는 이렇게 이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작성하실 때 좀 헷갈리죠. 이 y가 내가 여기서는 공감이 전혀 안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y가 이제 만들어진 원리를 이제 보면은 요 y의 이제 관계가 이제 x1하고 x2를 이제 더하는 이제 이런 관계인데, 근데
이제 이 정확하게 요 그 경계선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요 이제 그 이 직선의 이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 직선을 y가 아닌 그 z라고 좀 부를게요. z. 왜냐면 이제 그 y라는 문자는 헷갈리니까. 요 이제 z인데 요 z가 그 x1하고 x2의 이제 조합인 겁니다. 근데 이 z를 이제 0으로 그다음에 이제 z를 이제 딱 0으로 이제 놓으면 x1하고 이제 x2의 관계는 이제 x2를 이제 y축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 z로 그냥 뭐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요 z라고 하는 값과 x1과 x2는 서로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즉 x1의 변화에 따른 z의 변화가 선형적이고 x2에 대한 변화가 선형적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요 w1하고 w의 2 값은 뭘로 결정이 된 걸까요? 요 공식에서는 1.0으로 그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x1이 1 변할 때 z는 얼마 변하나요? 1 변하죠. x2가 1 변할 때 z는 얼마 변하나요? 1 변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선형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이제 형상화하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선형성이 강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형성이 이제 강한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모형을 적용하면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리니어 모델 중에서 그 지금 이제 분류를 수행하니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적용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바로 이제 fit을 시켜버리겠습니다. XY로. 이제 fit을 이제 바로 시켜버리죠. 그러면 얘도 이제 어제 소개해드린 그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그 이런 이제 것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선형 모형이라면 선형 모형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게 선형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틀리지 않고 싶어요. 선형 모형에 대해서 뭐 잡다구리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선형 모형이 뭡니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뭐 지구상 어디 가서도요. 그냥 이게 선형 모형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선형 모형은 뭘까요? 비선형 모형은 부정형으로밖에 정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선형 모형은 명확한 정의가 있는데 비선형 모형은 그냥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선형 모형이 아니면 그냥 다 비선형 모형인 거예요. 따지자면. 그래서 선형 모형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자기가 이제 선형 모형이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바로 y 값이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귀 모형이에요. 즉
요 중간 변수를 하나 도입할게요. 만약에 그 y가 이제 z면 요게 그 실수값이 되면서 그냥 선형 회귀가 됩니다. 근데 이 y가 예를 들어서 그 0과 1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면 이거는 이제 분류묘형이 되는 거고, 요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출력 조정만 이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z가 이제 0보다 크다, 혹은 이제 z가 이제 0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반대로 썼네. z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z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결정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요 z가 정확하게 0일 때 이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린 이제 경계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z를 정확하게 이제 0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x2를 y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그리기 위해서 x2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x1이 x축이 되겠죠. 더하기 모시기가 되겠죠. b하고 w1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x2가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w2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w2 하고 마이너스 w2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이게 뭐냐? 이게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 가까이 값을 이렇게 특정한 형태로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가 그린 이 점선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려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예전에 선형 모형을 그릴 때는 이런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쭉 그리면 바로 그려졌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좋은 논인데요. 만약에 마음속으로 그런 논의하셨다면, 예전에는 Z가 곧 Y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Z가 바로 Y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 Z를 이제 경우를 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되다 보니까 z가 딱 0이 되는 지점이 0과 1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계선은 결정 트리의 경계선하고 비슷한데, 이제 한 가지 특성은 이제 이진 분류에서는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서 이 요런 결정 경계를 그리는 공식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Z0라고 하는 이제 결정 경계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X1축의 이제 값을 받고, 그리고 이제 W랑 이제 B 값을 이제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W0 곱하기 X1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끝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한 방에 마이너스 W 그 두 번째로 이게 나눠주면 요게 이제 그 선형 모형 결정 경계가 됩니다. 경계 함수. 그럼 이제 진짜로 그 이게 어디서 이제 그렸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Z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훈련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제 코이피션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그
상위들의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이제 2차원의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번잡스럽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이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인터셉트도 이제 하나 이렇게 풀어내겠습니다. 어우 이게 복잡하네. 가독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제 할게요. 이거는 너무 그 번잡스러우니까 이렇게 좀 수정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끝까지 그 결정 경계까지 그리는 것까지 제시 드리겠습니다. 학습된 선형 학습된 선형 모형의 결정 경계 PLT 이제 플러스 이제 그린데 그 아마도 그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한 이 결정 경계에 이제 거의 근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x1을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위해서 그 이 x1을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0부터 이제 10까지 한 100개 정도 설정을 이제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x1을 이제 주고 z0에 x1을 이제 넘겨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w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의 첫 번째 값으로 하고요. b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인터셉트의 그 첫 번째 값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고 이제 그 컬러는 뭐 그린 뭐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꿈짜리 몽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학습된 결정 경계까지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코드가 이제 복잡하니까 잠시 이제 확인. 그러면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실제 경계선이 검은색의 점선인데 이 학습된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에 사실상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거의 그 선형 모형이 사실상 해결이 보장되어 있는 분포입니다. 그야말로 선형적인 분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거의 무조건 이제 해결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야, 근데 이거 왜 했어? 왜 했냐면 요거를 그 음, 지금 요 딱 하나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정 트리한테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 트리한테 시키면
한참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선으로 쪼개는 능력이 없거든요. 결정.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어제 이제 결정 트리 이제 외삽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이제 결정 트리와 이제 선형 모형을 이제 조금 그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왜 쪽단지같이 이걸 왜 비교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선형 모형은 이런 상태에서 잘 되고 결정 트리는 이런 상태에서 잘 되는데, 이거를 회전시키면 결정 트리가 힘들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정 트리와 선형 모형은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 결정 트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쪼개려면 이 분포 자체가 그 축의 직교적인 경우에 되게 잘하는데, 이 만약에 이렇게 분포를 틀어버리면 얘가 가만 있어봐,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한번 해보셨지만 이게 되게 단순한 분포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를 결정 트리한테 시키면 여기 쪼개고 여기 쪼개고 여기 쪼개고 여기 쪼개고 여기 쪼개 이렇게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결정 트리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랜덤 포레스트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단일 결정 트리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크래시 파이어를 이렇게 이제 도입하겠습니다. 야, 근데 주제가 주제 잘못 본 거 아니니? PCA 원리를 시각화한 다음에 그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디시전 트리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요 이제 아래쪽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들은 다 이제 선형 모형 거예요. 선형 모형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설정하고 이제 바로 fit xyz 하는데, 얘는 일단 훈련 데이터는 무조건 100점을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그 점수 자체는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큐에 이제 getDepth를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제 깊은 트리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 그냥 한 번에 싹 잘라내면 되는데, 이 결정 트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형 모형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칼에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 트리는 무려 최대 깊이가 8까지 내려가면서 꽤 깊은 결정 트리가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제 납득하시겠죠. 야, 근데 PCA는 언제 나오니?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PCA가 이거를 회전시키면 이게 그 분산이 강연 방향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은 이 축별로 이렇게 쪼개기가 쉬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PCA를 한번 적용해보고 실제로 얘가 그 분산이 강한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어. 이제 PCA가 나올 차례군요. 지금은 요 그 유니폼이라서 그 X1하고 X2가 그 분산에 뭐 차이가 있다거나 단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PCA를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즉 정규화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이클론의 이제 디컴포지션에서 이제 PCA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럼 이제 X를 이렇게 이제 만든 부분에서 X PCA를 이제 바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PCA하고 N 컴포넌츠는 이제 원래 2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fit transform을 이제 통해서 x를 이렇게 변환 이제 시켜주겠습니다.
요거는 차원 축소가 아니죠. 원래 2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그 아래쪽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서플롯 그 1, 2, 1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그럼 이제 요 왼쪽에다가 이렇게 좀 가둘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요것만 이제 추가해 주시면 그냥 그 왼쪽에 이제 붙으니까는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찌부기가 됐으니까는 그 그림만 좀 크게 늘려주겠습니다. 피그 사이즈에서 한 뭐 노직하게 12 2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좀 덜 찌부기가 되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 영역이죠. 그럼 이제 오른쪽 영역에는 이제 PCA로 변환된 걸 그려볼게요. 그 이제 산점도를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영역, 영영이라고 했네. 영역. 산점도를 똑같이 그리시면 되는데, PCA로 이제 변환이 된 X를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서플롯 1, 2, 1. 요게 PCA의 효과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분산이 강한 게 축을 이쪽 방향으로 잡습니다. 이 축을 이제 이렇게랑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이제 요 왼쪽 축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딱 나뉜 거죠. 근데 기존에는 대략적으로 왼쪽 하반부고 오른쪽 상반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이 아니잖아요. 근데 PCA로 회전시키면 딱 왼쪽 오른쪽이거나 위 아래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PCA로 변환된 거에 대해서 결정 트리를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짝 쪼개겠죠. 수박 썰듯이. 그래서 그 결정 트리의 깊이가 8에서 더 낮은 값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 트리 이제 그 PC 이전에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대 깊이가 이제 8이었는데, 요 트리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훈련시키고, 그죠? XPCA에 대해서 PCA를 가지고서 했을 때는 크게 이제 뎁스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이제 보자 합니다. 똑같네. 요거는 난수 초기 값을 조금 고정할까요? 그래야지 요게 그 재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 딱 정확하게 그 안 나와서 이제 깊이가 좀 이제 깊은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예 전체적으로 PC의 무작위성도 조금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되네. 요게 이제 그 회전 자체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축 방향, 축에 딱 직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데 지금 PCA가 조금 이상하네요. 뭘 잘못했나 봐야 되겠네요. 저렇게 이제 삐딱한 거는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삐딱한 거는 이제 그 PCA의 효과를 이제 제대로 보여준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왜 삐딱하니? 유니폼을 0부터 10까지 해서 조금 그런가? 그래도 분포가 달라져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사실은 이게 없어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음, 이게 유니폼으로 이제 하니까, 이 PCA의 이제 분산을 완전하게 이제 그 0부터 10까지 하다 보니까 분산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위는 다르지 않지만 분산을 정교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파이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PCA가 삐딱하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나와야죠. 여러분. 이게 그 분산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이제 뭐가 이제 문제인지 알았고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굳이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할 필요는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폼을 이제 하면서 0부터 10까지 얘가 그 균일 확률로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생성을 이제 하긴 하는데 얘가 균일한 확률이라는 건 하는 거지 균일한 분포를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균일한 분포를 이제 가진다, 이제 분산을 이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정규 분포의 모형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제가 이제 정규 분포로 썼으면 사실 요 스탠드 스케일을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유니폼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어떤 분포가 됐든지 어쨌든지 그냥 표준 정규 분포로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XPC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이제 해주시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정확하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딱 된다는 거예요. 회전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 분산이 이제 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정보적 분산이 강한 방향 이쪽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결정트리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트리가 딱 이렇게 쪼개기 유리해졌다는 거고 거의 대부분 이제 그냥 결정트리가 한 방에 여기서 이제 쪼개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시려면 지금 이제 학습된 결정트리에 대해서 사이클론의 그 트리 패키지에서 플라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 플라트리를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트리의 상태가 PCA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됐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보시면 이제 나올 것 같고 그죠? 이게 깊이가 깊지 않아서 얘네가 잘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그림 크기만 PLT 이제 피규어해서 너무 이제 찌북이니까 피규어 사이즈만 6 바이 3 또 모자르네. 10 바이 6? 10? 가로가 너무 큰가? 세로가 조금 필요한 것 같네요. 그죠? 요건 그냥 눈대중으로 좀 보고 한 수밖에 없어요. 세로가 이제 조금 긴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0가 이제 그 0.51에서 이제 쪼갰네요. 그죠? 전체 이제 1000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쪼개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얘와 이제 아니오를 이제 나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딱 절반으로 이제 나눠진 거죠. 거의 이제 그냥 한 번 쪼개면 거의 대부분 끝났어요, 사실. 나머지 요 세 개 잡다구리한 애들이고 요거는 이제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그 이제 딱 절반으로 이제 쪼개면서 이제 해결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결정 경계를 딱 보면은 이제 요 0 근처 근방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왜 0이 된 거야? 우리가 이제 0부터 10까지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이 PCA로 이제 변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x 다시는 x1하고 x2 축이 모두 다 이제 기여해서 그냥 새로운 차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새로운 차원이고 다만 이제 그 새로운 차원이 이제 새로운 x1 축이 된 거고 새로운 x2 축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그냥 딱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아 진짜로 PCA가 회전을 시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전을 시킨 결과 적어도 이제 현재로서는 결정 트리한테 유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항상 결정 트리한테 이게 무조건 유리하냐 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선형성이 되게 강한 경우에는 그 결정 트리의 깊이가 얕아지도록 할 수 있는데 보통 결정 트리를 쓰는 이유가 선형성이 비선형성이 강한 경우에 결정 트리를 씁니다. 근데 비선형성이 강하면 아까 그 스위스 롤 케이크처럼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이제 PCA로 풀어낸다고 해서 결정 트리 깊이가 얕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결정 트리가 자체적으로 비선형성을 상대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회를 바탕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좀 주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CA가 실제로 데이터를 회전시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어, 결정 트리를 만약에 이제 적용했을 때 이 사례에서는 결정 트리가 유리해지긴 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사례였으면 사실 결정 트리를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선형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바로 선형성을 썼을 거고 그렇다면 선형 모형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회전하나 이렇게 회전하나 사실 자기 입장에서 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CA를 적용하면 선형 모형한테 유리한 점이 생깁니다. 그 점이 어떤 것인지도 논의가 이제 그 돼야 돼서 이 맥락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같이 설정했고 쉬는 시간 이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